심한 분들 한 4-5분 같은 경우에는 이 세팅 값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말해도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메타 이 상담 전화를 무조건 전부 다 믿어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퍼퍼맨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 오늘은 제가 메타 상담에 관련된 그런 콘텐츠를 최근에 좀 보게 돼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위험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어요. 우선 제가 봤었던 콘텐츠는 뭐냐면, 좀 인스타에서 좀 팔로우를 많이 늘리려는 분들이 뭐 릴스로 이제 메타 본사한테 정말 꿀팁을 얻었다, 이거를 뭐 댓글을 달면 공유해 주겠다, 뭐 이런 내용의 영상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 메타 상담이라는 게 초보자분들 입장, 초기에 세팅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굉장히 반가운 내용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저처럼 이제 세팅을 많이 해보고 여러 클라이언트를 경험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인 분들의 입장에서는 마냥 좋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뭐 비하하거나 그러려는 목적은 절대 아니지만, 아무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진짜 도움이 되는 건 뭐고, 그분들이 메타의 직원으로서 말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도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오늘은 제가 메타 이 상담 전화를 무조건 전부 다 믿어서는 안 된다 라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전부 다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믿지는 말으라는 거죠. 알겠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메타 지원팀에서 먼저 연락이 옵니다. 저희가 이제 대표님의 계정을 보면서 뭐 이러이러한 방향을 좀 제안 드리고 싶어서 앞으로 좀 이런 메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기적으로 좀 상담을 하면서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라고 이제 연락이 오게 돼요. 아까 말했다시피 완전 초보자, 그리고 세팅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감이 안 잡혀서 그냥 광고를 켜놓기만 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게, 완전 기초 세팅, 그리고 오류에 대한 해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광고를 집행하려 했는데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된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뭐 이런 정도의 피드백은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완전 초보자고 광고에 대해서 아예 일자 무식이다 라고 하면은 이런 전화를 좀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심화 세팅법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뭐 기본적으로 하나의 광고 캠페인에서 남성과 여성을 나눠서 광고 세트를 분할해서 하는 세팅이라든지, 또는 노출되는 지면, 인스타그램 피드 지면과 스토리 지면을 나눠서 세팅을 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심화 세팅도 이해도가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심지어 이런 적도 있었어요. 세팅을 변경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이 다시 돌게 되는 세팅들이 있어요. 뭐 예산 변경이나 일정 변경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이 다시 돌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문구를 수정한다거나 노출 지면을 수정하게 되면은 AI가 이전까지 최적화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머신러닝이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근데 이 메타 상담원께서 어떤 설정을 바꾸라고 했을 때, 제가 관리해주던 이 대표님께서 머신러닝이 재진행되는 거에 대한 이런 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들으셨던 분이라, 메타 상담원한테 근데 머신러닝이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데, 만약에 말씀하신 설정을 반영을 해도 머신러닝이 다시 안 돌아가는 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안 돌아갑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정을 했는데 굉장히 성과가 잘 나오고 있었던 캠페인이 머신러닝이 다시 돌게 되면서 한 2-3일 동안 또 다시 최적화되는 시간을 좀 겪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제안을 하는 것들이 메타의 새로운 기능들이라든지, 이 메타가 회사 차원에서 뭔가 추천을 해줘라 라고 이런 약간 지시가 떨어진 제안들을 많이 해주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좀 걸러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우선 본인이 광고 세팅한 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 기준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인 기준보다도 내가 설정하는데 적용했었던 데이터상의 기준이 있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클릭률이 몇 % 이상일 때는 이렇게 설정을 바꾸겠다라는 기준을 잡아두면, 메타 쪽에서 아무리 추천이 들어와도 내가 지금 생각했던 기준점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그걸 수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단 본인이 광고 세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제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안받고 있는 그 내용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메타 상담원께서 대표님 이번에 어드밴티지 플러스 노출 지면이라는 기능을 설정을 하시면 노출되는 지면이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노출당 비용이 굉장히 저렴해지실 수가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노출당 비용이 저렴해진다라는 장점은 얻었죠. 근데 모든 세팅이 장점만 있을 수는 없어요. 100% 장점만 있는 세팅은 없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세팅했을 때 지금 세팅보다 안 좋은 점은 뭐예요? 라고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그때 뭐 메타 상담원께서 그런 경우에는 지금 원하는 지면이 인스타그램 피드 지면만 노출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페이스북이라든지 오디언스 네트워크, 메신저 지면에서도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단점을 알려주겠죠? 그랬는데 그 단점을 들어봤을 때 나는 노출당 비용이 내려가는 게 원하지 않는 지면에 노출되는 것보다 더 중요해 라고 하면 수용을 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반대로 노출당 비용이 떨어지더라도 나는 원하지 않는 지면에 노출되는 노출당 비용은 더 무의미하다 생각해. 지금처럼 노출당 비용이 높더라도 내가 원하는 인스타 피드에만 노출을 할래. 이런 기준을 두고서 장단점을 듣고 나면은 내가 이거를 수용해야 할, 적용해야 할 제한사항인지 또는 무시해도 되는 제한사항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기준점을 잡아두시고 제안이 들어왔을 때는 그 제안으로 인한 단점까지 꼭 물어봐 주세요. 알겠죠? 그러면 그렇게 이해도가 부족하신 담당자분들이 왜 계속해서 국제전화를 걸어가지고 뭐 상담을 해주려고 하고 뭔가 제안을 해주려고 할까요? 일단 첫 번째로 그분들도 어떤 회사의 직원일 뿐이에요. 메타라는 회사에 들어가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메타가 희망하는 뭔가 데이터를 쌓아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최근에 상담 전화들을 보면은 메타의 AI 최적화 기능들을 굉장히 많이 추천해줘요. 그 말은 즉슨 메타라는 회사가 AI 최적화 기능을 적용한 광고 계정들의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것의 장점을 얘기를 하면서 이 설정을 할 수 있게끔 돕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 AI 설정을 설정한 광고주분들의 데이터를 통해서 이후에는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고 이 AI에 대한 이 기능이 어떤 부분이 부족했었으며 또는 어떤 부분은 더 강화해야겠다, 실제 성과를 만들었는데 기여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근거 없는 말은 아니죠. 분명 장점이 있는 부분은 맞지만 무조건적으로 이게 좋다는 거를 어필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메타 같은 경우에는 AI에 대한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자를 했을 것이고 계속해서 투자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메타의 직원들을 통해서 독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차라리 저희가 메타한테 얻을 수 있는 정보, 그리고 좀 도움이 되는 정보들은 물어봐도 되지만 이런 세팅에 대한 변경과 메타에서 새로 나온 신기능에 대한 적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희가 걸러들어야 한다. 그러면 메타 직원들한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좋은 정보는 뭐가 있을까요? 그분들은 저희가 아닌 다른 비슷한 카테고리의 다른 업체들의 데이터도 전부 다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받았을 때 많이 물어봤던 것들은, 제가 뷰티 카테고리를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할게요. 그럴 때는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혹시 저희 브랜드 말고도 다른 뷰티 카테고리에서는 최근에 어떤 소재 형태가 좀 성과가 잘 나오냐, 뭐 예를 들어서 뭐 후기를 강조하는 형태가 잘 나오냐, 프로모션에 대한 정보만 강하게 임팩트 있게 전달하는 소재가 잘 나오냐, 정방형 소재가 잘 나오냐, 세로형 소재가 잘 나오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사실 그런 메타 직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브랜드가 어딘지까지는 물어볼 수는 없겠죠.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모두가 고객사니까. 하지만 어떤 류의 소재가 잘 나왔다, 이 정도의 인사이트는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메타 쪽이라 상담을 할 때는 우리랑 비슷한 카테고리의 업체들에서 좀 성공했었던 콘텐츠 사례 또는 세팅 사례, 어떻게 광고 세팅을 했을 때 성과가 잘 나왔었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시는 게 사실 실질적으로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메타 상담원께서 무지성으로 계속해서 신기능만 계속해서 추천을 해준다, 무조건 이 신기능 적용하시면 된다, 지금 콘텐츠가 중요하신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나온 이 AI 최적화 기능만 사용해 보셔도 콘텐츠 같은 거 별 효과 없을 거고, 제가 말씀드린 이 기능이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아예 안 통한다, 그러면 그분이랑은 통화를 아예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알겠죠? 제가 뭐 모든 메타 상담원분들이 다 능력이 없다, 뭐 심화 세팅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진다, 그냥 회사에서 지시한 내용만 한다 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20명 정도의 메타 상담원분들과 통화를 해봤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메타 이 광고 세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나머지 19분은 정말 기초 세팅 그리고 메타에서 지금 추천해줘야 되는 세팅밖에 몰랐었고 심한 분들 한 4-5분 같은 경우에는 완전 이 메타 광고에서 사용하는 기본 용어들도 모르시고 이 세팅 값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말해도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광고를 어느 정도 진행해 봤는지 머릿속에 이 메타 광고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쌓였는지를 토대로 이 메타 상담원들의 말과 이 통화하는 시간을 좀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유지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 유튜브 채널에 있는 메타 세팅에 대한 영상들만 시청하신 분들이기만 해도 메타 상담 전화는 제가 볼 때는 큰 도움은 안 되실 거예요. 그만큼 제가 지금 메타 기본 세팅부터 심화 세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고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퍼포맨에서 이제 메타 광고에 대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과감하게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콘텐츠라든지 이 카테고리에 대한 인사이트를 적용받을 것이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한 그리고 데이터에 근거한 기준을 명확히 두고 여러분들의 판단으로 세팅을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또 다른 교육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